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떤 섹터를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최근에 계속 핫한, 계속 많이 오르는 그리고 심지어 오늘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자율주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뭐 그런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등장한 현대차의 그 아이오닉 5 로보택시까지 이런 새 자동차의 장점은 예쁘다는 것도 있겠지만 역시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겠는데요.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를 저희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오토파일럿 사고도 많고 뭐 심지어 사고 나는 것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소개 영상에서도 그 소개 영상 자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율주행이 어떤 것인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ETF가 있을지 뭐 이런 순서로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먼저 자율주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 크게 6개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비자동화에서 그냥 저희가 왜 주차를 할 때 그 주차할 때 막 띵띵 소리 나면서 막 뭐 지나간다던가 아니 물체가 가까워졌을 때 경고 포스팅을 내잖아요. 그런 곳에서부터 최근에는 주차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맞춰가지고 잘 갈 수 있게 이렇게 보조해주는 시스템까지 사실은 자율주행이 뭔가 우리 사이에 확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사실은 3단계부터가 뭔가 자율주행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후측방 경고등보나 이렇게 등이 울리는 거는 레벨 0단계고요. 그리고 특정 주행 모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시스템이 조정을 해주거나 뭐 감속이나 가속 아니면 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이런 보조를 하는 것들이 뭐 레벨 1이나 2에 해당을 하겠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벨 2까지는 아무래도 메인이 저희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그다음 자율주행과 같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그 시스템이 저희를 보조해주는 입장이었다면은 3단계부터는 반대로 메인이 시스템이고 저희가 가끔씩 운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보조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주와 부가 좀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 지금 레벨 3 그리고 4단계까지 나아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주목할 게 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G90이 이제 이번 4분기 올해 2022년 4분기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레벨 3단계 그리고 이제 레벨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는 아직 현대 자동차가 나오기 전이지만 현재는 이제 혼다의 그 내수용 자동차만이 유일하게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의 G90이 좀 기대가 되는 바고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현대뿐만 아니라 진짜 완성차 업체들이 메인으로 지금 자율주행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정말 많은 차종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미래 변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나 아니면 레이더, 뭐 GPS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게 각각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회사와 많은 산업군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 하나만 해도 영상이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식으로 영상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 자동차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건데 이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의 개발자 분께서 오토파일럿 테슬라를 주행을 해놓고 운전 중에 게임을 하신 거죠.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뭐 그래놓고 테슬라가 뭐 베타 버전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빈축을 사기도 했었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있었던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 바지만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햇빛이 너무 눈부시게 딱 들어왔을 때 흰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눈길에서의 문제라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가드레일이나 차들의 그 갑작스러운데 인공지능이 좀 대처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율주행이 사실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GPS와 레이더로 조금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좀 대처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자율주행 역시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 좀 대처하지 못하고 조금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른 뉴스에서 보면은 트럭 밑을 터널이라고 인식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차 위가 완전히 갈리는 그런 영상이나 뉴스 기사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직은 좀 자율주행의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테슬라에서는 소프트웨어상의 결함을 이유로 약 11,700대인가요? 그 정도의 차량을 리콜하기도 했는데 이게 자율주행 쪽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원래 자율주행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동승하는 승객이 게임을 가능하게 했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자율주행 모드를 켜놓고 게임을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가 원래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금지시키기로 했었죠. 지금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율주행이 과연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렇게 불안정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율주행 섹터 과연 투자해야 될까? 이러한 점이 산업 초기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은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바고 당연히 인정을 하죠. 지금 사고가 나고 있는 입장인데 하지만 지금에 보시기보다는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성장한 거 모두 다 아실 건데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이 330조에서 35년에는 약 2,700조 여기서 벌써 9배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성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로보택시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600대 정도였는데 30년에는 145만 대까지. 와,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이게 매년 130% 그러니까 매년 거의 2배 이상씩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게 정말 산업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는 걸 다 알 수가 있겠고 생각해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현대차 이후에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차를 내놓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던가 이런 미래 산업 성장성을 본다면은 비록 아직까지 사고가 좀 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산업의 방향이나 이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미래 산업에 좀 투자하는 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ETF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는 로블록스가 있을 거고 뭐 로봇 같은 경우에 그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많으니까 대표적인 종목을 딱딱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율주행은 아무래도 자율주행만 하는 회사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좀 유사한 ETF를 들고 왔는데 이름은 둘 다 비슷해요. DRIV랑 그 다음에 IDRV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라이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운전하는 드라이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이 담겨 있는 주식이 기술주 위주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기술주가 조정받아 지금 세게 받았다가 다시 이제 지금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을 봤을 때는 자율주행과 대표되는 역시 테슬라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웨이모로 대표되는 구글이나 애플카 그리고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자율주행이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이 주변에 있는 맵을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사람들의 반응과 그 교통 상황과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정보가 주입이 돼서 딥러닝 하는 거다 보니까 역시 이 딥러닝 할 수 있는 기술과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어디나 빠지지 않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은 자율주행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랑 그리고 전기차가 같이 있는 ETF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자율주행을 보든 반도체 전기차로 보든 간에 미래 성장성과 아니면은 투자의 적격성 면에서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iDrive예요. IDRV인데 이거는 두 개 종목이 굉장히 조금 비슷한데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테슬라랑 이 엔비디아가 아까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좀 제일 윗순위에 담겨 있다면 얘는 좀 밑에 있고 반대로 이제 뭐 포드나 아니면은 도요타 같은 게 조금 높이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게 삼성이 조금 높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엔비디아랑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반도체 뭐 물론 이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역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는 그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조금 중점적으로 담지 않았나 해서 국가별 비중을 보더라도 한국의 비중이 거의 없는데 이 친구는 한국의 비중을 5번째로 좀 높이 담겨 있다라는 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는 투자하기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아니면은 뭐 우버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웨이모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직까지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만 보면은 좋지만 리스크가 없지는 않다고 예상이 돼요. 뉴스나 기사 찾아보니까 자율주행에서 막 지금 잘 되고 있다. 뭐 이제 지금 뭐 레벨 3이다. 4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범 드라이빙 한 도시들이 항상 맑고 4차선도 쫙쫙쫙 뻗어 있고 깔끔한 도시고 이런 식의 도시에서는 자율주행이 좋은데 아무래도 저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한국만 해도 도로가 얼마나 좁고 눈 오지 비 오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 좋지만 바로 다 투자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매달 특정일에 적금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달 월급날 특정인 어떤 일자에 조금씩 넣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미래에 좀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저희 자율주행 관련 ETF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추가하실 점, 그리고 뭐 제가 한번 나가고 싶다, 나는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또는 이 섹터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편하게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